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오늘 새벽에 끝났고 결과는 우리가 맨 오브 더 매치도 이미 알고 있어요. 확실히 로드리예요. 몇 명은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주는 선수는 아마도 스트라이커 루카쿠일 것이다. 그라운드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는 루카쿠이다. 그렇다면 루카쿠는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지난 경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팬분들께 심쿵하셨던 순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분 인테르 밀란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고 인테르 나치오날레에서 주전 스트라이커 드제코는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이것이 네라추리의 손실일까요? 루카쿠는 보통 벨기에 스트라이커의 신체적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 후반전에 드제코와 교체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제코는 경기장에서 57분 동안 자신이 병 만들기 임무를 매우 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세의 장군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 중책을 더 건강한 젊은 로메일루 루카쿠에게 양보할 것이다. 데스코는 루카쿠에게 이제 내가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그 망할 부자들에게 인테르 밀란이 어떤 팀인지 알려줘라고 말하며 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포옹을 강하게 했다. 이전에 인자기 감독 자신도 그를 기록하여 루카쿠의 셔츠를 꽉 조여 그에게 남은 희망을 보냈다. 제코틴 루카쿠, 인자기도 루카쿠와 수백만 명의 인터에 열광하는 마음이 1993년생 선수에게 일어날 신기한 일을 믿고 있다고 믿는다. 몇 차례의 의식 후에 루카쿠는 자신의 행운을 빌기 위해 즉시 그라운드에 입장했다. 루카쿠의 눈빛입니다. 축구장에서의 집중력과 집중력이 돋보이는 눈입니다. 하지만 90번 스트라이커에게 모든 것이 결승에서 끝나지 않았다. 벨기에 선수는 현재 상황에서 인터에서 뛰고 있다. 그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밀라노의 푸른불에서 계속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영국으로 돌아가서 경멸의 눈으로 수만 개의 프리즘을 겨뤄야 할지도 모른다. 용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루카쿠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는 18세 때 잠재적인 루카쿠를 갈망했던 것처럼 유럽 전체가 그를 탐닉하기 위해 경기장에 나와 빛을 발하고 골을 넣어야 했다. 루카쿠는 위험한 타구에 들어가기 위해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베르나르도 실바의 프로페셔널 라인에서 경기장으로 들어간 지하 기분 후 시티 시온의 아칸지 센터백은 에데르손 골키퍼에게 공을 던질 때 부주의했다. 도르트문트의 전 선수는 로타로 마르티네스가 회오리 바람처럼 내려오는 것을 관찰하지 않았을 때 매우 주관적이었다. 인테르 나치오날레 시포는 즉시 에데르손과 맞대결을 펼쳤고 아르헨티나의 공격수는 비엔나 거리 근처였다. 로타로가 스트로크를 하기로 결정하면 너무 위험한 스윙이 되지 않습니다. 루카쿠는 중앙로 지역을 빠르게 장악했고 빈 골대에서 11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즉시 손을 들어 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루카쿠의 움직임에 대해 로타로는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거부했고 곧바로 슛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1993년생 스트라이커의 불만족 속에서 간단히 파스를 맞췄다. 사람들은 루카쿠가 공이 끝난 후 3초 동안 멍하니 서 있는 것도 보았다. 두 손은 더러워졌지만 그 순간 동료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실망은 남은 경기 동안 루카쿠를 암시하는 불운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 같다. 그 경기장에 도착한 지 10분이 조금 넘었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위의 패배에는 그의 잘못이 없지만 루카쿠는 여전히 항상 불운과 관련이 있다. 루카쿠의 운명은 형이 주인공을 해야 한다고. 71분, 루카쿠는 덴젤 덤프리스의 강력한 공중제비를 통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냈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라. 반칙을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수비형 아칸지가 남아서 출발점을 고르지 못했다. 디마르코가 헤딩으로 볼을 때렸다. 디마르코가 다시 헤딩했다. 이번엔 누가 맨시티를 살릴지. 공이 또 튀었다. 누가 훌륭한 맨시티를 구했어요. 루카쿠입니다. 왼발이 상대 골망을 흔들어야 했는데 이제 맨시티가 눈에 보이는 패배를 막았다. 재앙이다. 루카쿠는 무기력하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었다. 누구를 책망하다. 아마도 그는 골대가 그렇게 넓었는데 공이 그의 발에 닿았을 때 자신을 너무 불행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 73분에 공이 루카쿠에게 다시 찾아왔고 그는 다시 슛을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착하게 굴어요, 루카쿠씨? 그는 스스로 아쉬운 박수를 치며 적어도 골은 들어갔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 같다. 다음번에는 좋아질 거예요.
시간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100만 명의 팬들의 희망을 끌어당겼다. 88분에 브로조빅 2공을 던지자 가슨즈는 헤딩으로 공을 안으로 넣었다. 인터 쪽 짙은 스트라이커 그림자가 다시 떠올랐다. 여전히 루카쿠 형입니다. 루카쿠가 아니면 그렇게 좋은 포지션을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운명의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은 끝이 그렇게 섬세하지 않다. 루카쿠 또 뽑았다. 골대 중앙을 헤딩하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코너를 돌지 않는다. 루카쿠는 습관처럼 아연실색했고 카메라들은 로빈 고센스에게 똑바로 겨누었다. 독일 수비수는 아쉬운 얼굴로 안았다. 로타로는 머리를 감싸 안고 인터위어는 누구도 루카쿠와 더 시티 사이언의 골에 대해 지난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위에 놓친 상황 2분 후 루카쿠는 계속해서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 90분에 일어난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즉, 스트라이커들은 보통 마지막 단계를 처리하는데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루카쿠는 인터 밀란이 3-0으로 앞선 것처럼 득점하기 위해 모든 해결책을 무시했다. 안타깝게도 벨기에 스트라이커는 더 이상 실수를 고칠 기회가 없었다. 인터가 졌어요. 아무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지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텔레비전 렌즈는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사진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맨시티의 미드필더 군도안을 대신해 슬픈 루카쿠를 위로하기 위해 달려온 첫 번째 주자가 바로 맨시티의 미드필더 군도안이다.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선수들을 비난할 수도 없다. 축구팀의 희망을 창밖으로 날려버린 그를 격려할 만큼 제정신이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탄불은 마법의 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검은색 그린팀에게 기회가 계속 올 때 말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루카쿠는 자신이 옷을 입었던 축구팀에서 다시 몇 명의 악당을 구입했습니다. 로드리치가 그 경기의 유일한 득점자일 수도 있어요. 루카쿠가 가장 많이 불린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 다시 말해 루카쿠는 서바이벌적인 경기에서 초점이 되었다. 가혹한 운명이 벨기에 스트라이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 말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벌써 세 번째야. 적어도 축구를 자주 보는 사람들의 잠재의식은 그렇다.